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게임 미션 귀멸의 칼날에 주술회전에 나오는 제인 토우즈가 들어간다면 어땠을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토우즈 같은 경우는 주술회전에서 나오는 빌런 중 한 명이지만 미워할 수 없는 빌런이자 낭만 가득한 빌런으로 짧게 나오지만 아주 강력한 임팩트를 남겨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인물이죠. 온갖 사기적인 주술이 판치는 세계관에서 피지컬만으로 천재 주술사들을 발라버리는 그의 모습은 그야말로 낭만 그 자체. 그런 토우즈가 귀멸의 칼 세계관에 간다면 어떨지 써보겠습니다. 이 가상 실화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처절하지 않고요, 주인공이 된 캐릭터 위주로 다시 재구성해 만들기에 설정 오류 있고 능력 치포정도 아주 많다는 것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토우즈는 주술계 명문 집안 제닌가에서 태어났지만 태어날 때부터 주력이 단 1도 없는 처녀주바 상태로 태어났고 그로 인해 다른 주술사 가족들에게 멸시를 당하며 살아왔죠. 주령을 퇴치해야 하는 주술사들 입장에서 주력이 없어 주령도 보이지 않는 토우즈의 존재는 그저 실패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토우즈는 주력이 없는 대신 엄청난 신체 능력, 뛰어난 오감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뛰어난 오감으로 주령의 존재까지 알아챌 수 있었으며 다른 주술사 못지않게 주령들을 퇴치할 수도 있었지만 제닌 가문에서는 주력을 써서 주령을 퇴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여전히 그를 멸시했죠. 토우즈는 아무리 자신이 피나는 노력으로 강해졌음에도 자신의 가문 사람들은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상처뿐인 마음을 가지고 제닌가에서 나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토우즈는 후시구로라는 성을 가진 여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자신의 성을 후시구로라고 바꾼 뒤 아들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하지만 어느 날 아내가 사고를 당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아내의 시신을 보니 이건 주술에 의한 사망이라는 걸 한눈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죽은 것은 주술을 사용하는 주저사의 집. 그때부터 토우즈는 주술을 쓰는 녀석들을 더욱 싫어하게 되어 주술사를 죽이는 주술사 킬러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죠. 압도적인 신체 능력을 가진 토우즈는 상대를 점 찍었다면 반드시 죽여버렸고 그 위세는 뒷세계에서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토우즈는 어느 날 아마나이 리코라는 여자 중학생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고 그녀는 주술사도 아니고 어린아이이기에 의뢰를 받는 걸 망설였지만 그녀는 주술계를 지탱하고 있는 텐겐의 새로운 그릇이 될 아이였기에 그녀를 죽이게 되면 주술계가 엄청난 혼란에 빠진다는 것에 결국 의뢰를 수락하게 되었죠. 게다가 그리코를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몇백 년 만에 태어난 고조 가문의 천재술사 고조 사토루, 그리고 옆에는 또 다른 천재라고 불리우는 게토 수구루가 있었기에 더욱 흥미로운 임무였습니다. 그의 토우즈는 고조를 상대하기 위해 고조에 대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했고 기한을 정해놓은 뒤 암살자들이 계속 찾아가게끔 해놓고 그 기한이 끝나면 고조와 긴장을 풀게끔 만들었죠. 고조는 무사히 리코를 주술고전의 결계 안으로 데려와 자신의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토우즈는 미리 고전의 앞쪽에 들어가 숨어 있었고 곧바로 고조를 습격하게 되었습니다. 토우즈는 주력이 없어 결계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던 것. 그렇게 토우즈는 자신의 계략이 다 맞아떨어지자 고조를 어렵지 않게 공략할 수 있었고 강제로 술식을 풀어버리는 죽으로 고조를 꿰뚫어 그를 죽여버리게 되었죠. 그 뒤 토우즈는 홍성궁 안으로 들어간 리코를 종으로 쏴 죽이고 게토수구로마저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발라버렸습니다. 토우즈는 리코의 시체를 들고 옮기면서 엄청난 죄책감이 들었지만 이건 전부 주술사들의 잘못이라며 합리화를 했죠. 그렇게 리코의 시체를 반성교에 넘겨주고 나온 토우즈,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바로 부활한 뒤 각성해버린 고조 사토루였습니다. 토우즈는 이대로 고조를 상대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의 몸 안에 숨어있는 전투 본능이 깨어나 그대로 고조에게 뛰어들어 싸우게 되었죠. 고조는 자신의 가문에서도 극히 소수만 알고 있는 술식인 허식 무라사키를 시연해 토우즈에게 날렸고 토우즈는 그 엄청난 위압감을 가진 공격에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고 이대로 죽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먹먹함이 사라지고 나서 눈을 떠보니 그곳은 낯선 곳이었고 주변을 샅샅이 보니 자신이 있었던 곳과는 다른 세계라는 걸 짐작하게 되었죠. 토우즈는 고조가 날렸던 가상의 질량체가 자신을 다른 시공간으로 보내버렸다는 것을 예상했고 온몸이 부서질 것처럼 아프긴 했지만 어쨌든 살아있다는 것에 안도가 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죽고 죽인 나선에서 해방된 줄 알았는데 라며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서 누군가가 싸우고 있는 소리가 들려왔고 토우즈는 빠르게 그곳을 향해 뛰어갔죠.
그곳에는 탄지로가 느보니와 대치하며 싸우고 있었는데 토우지는 그들의 싸움을 보고선 꽤나 흥미로워했습니다. 인간이 아닌 존재로 보이는 느보니가 주술을 쓰고 있고 탄지로는 맨몸으로 그 오니에 대항하며 힘겨워하고 있었기에 토우지는 그 싸움을 기술사와 주술사의 싸움으로 판단했죠. 그러다가 느보니가 갑자기 토우지를 보고선 어떻게 기척도 없이 여기까지 와있던 거지? 라며 경계했고 탄지로 역시 토우지의 접근에 놀라며 냄새만으로도 이렇게 강해 보이는 사람 처음이야 라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토우지는 느보니에게 너 주술사냐? 라고 물었고 오니는 주술사? 라며 반문을 제기하자 토우지는 이놈이 쓰는 그 기술 주술이 아니더냐? 라고 물었죠. 느보니는 이건 바로 혈기술이라는 거다. 우리 위대한 오니들만 쓸 수 있는 기술이지 라고 웃었습니다. 느보니의 능력은 자신이 닿고 있는 땅을 늪처럼 만들 수 있는 기술. 토우지는 오호 뭐 결국 주술이고 혈기술이고 비슷한 건가 보네? 니녀 혈기 쓰는 그거 보니까 기분이 나쁘구나. 넌 나에게 죽어야겠다 라고 말했죠. 느보니는 갑자기 사망진단을 내리는 토우지를 보고 어이없어서 늪으로 사라진 후 토우지의 뒤에서 기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토우지는 돌아보지도 않고 주먹을 휘둘러 느보니를 날려버렸고 느보니의 목은 그대로 부러져 버렸죠. 하지만 느보니는 죽지 않고 부러진 뼈를 재생했고 토우지는 흥미로워하며 반전수칙을 쓸 수 있는 건가? 라고 했습니다. 느보니는 이 자식 운 좋게 휘두른 주먹에 맞은 것뿐이다 라고 하며 다시 늪으로 숨었는데 그 순간 토우지는 바닥을 그대로 발로 밟아 그 주변의 땅을 전부 으깨버렸고 오니가 고통스러워하며 튀어나오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스피드로 온몸을 분해시켜버렸죠. 하지만 그럼에도 꼬물꼬물 몸이 다시 붓기 시작하자 탄지로는 토우지에게 오니들은 태양빛에 약해서 태양광을 담은 철로 만든 일륜도로 목을 베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근처에서 인간들의 냄새를 맡고 온 여러 마리의 오니들이 다가왔고 느보니를 보고선 인간 따위에게 처참히 당한 거냐고 조롱을 했죠. 그러자 토우지는 순식간에 탄지로의 일륜도를 잡아챘는데 탄지로는 칼을 뺏기지 않기 위해 힘을 줘봤지만 압도적인 토우지의 힘에 칼을 뺏기게 되었고 탄지로가 이게 무슨 짓이에요? 라고 외치는 순간 토우지는 그대로 오니들의 목을 일륜도로 베어버렸습니다. 토우지는 그 칼을 슥슥 휘둘러 보더니 오, 이 칼 좋은데 내가 갖겠다 라고 했고 탄지로는 당황하면서 그건 제 칼이에요. 저는 그 칼이 없으면 오니를 상대할 수 없다고요 라고 난처했죠. 토우지는 그나저나 네 가방 속에 있는 녀석은 안 죽일 거냐? 라고 물었고 탄지로는 보지도 않고 네지코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것에 경계태세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토우지는 가방에 들어있는 녀석도 오니인 것 같은데 내가 죽여주랴? 라며 다가갔고 탄지로는 토우지와 싸워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기에 어떻게든 설득을 해보려고 했죠. 탄지로는 자신의 사정 오니에게 가족들이 몰살당하고 동생인 네이코만이 오니가 되어 살아남았다는 걸 말했는데 그때 네이코가 가방에서 쏙 나오게 되었고 토우지는 네이코가 최근에 자신이 죽여버렸던 리코의 또래임을 알고서는 그 죄책감이 다시 들어 칼을 탄지로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우리들을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했고 토우지는 귀살대란 조직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달라고 했죠. 토우지는 그 귀살대가 마치 주술을 쓰는 주술사들에게 대항하는 비술사 집단으로 보였기에 토우지는 귀살대에 관심이 생겼다며 선별시험이라는 걸 보겠다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저희를 도와주신 거냐며 감사하다고 했고 너희들이 이뻐서 도와주는 게 아닌 그저 혈기술을 쓰는 오니의 혁들을 전부 다 박살내버리고 싶다는 유흥일 뿐이라고 했죠. 그렇게 토우지는 탄지로의 안내로 사콘지를 만나게 되었는데 사콘지는 선별시험에서 살아남으려면 전집중 호흡이라는 걸 익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토우지는 탄지로가 잠깐 쓰는 그 허접한 움직임 말하는 건가? 그딴 걸 따로 배우는 거였어? 라며 어이없어 했고 사콘지는 전집중 호흡을 비하하는 토우지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아주 어려운 코스의 체력 테스트를 시켰죠. 하지만 토우지는 그것을 너무나도 가뿐히 통과했고 이미 토우지는 전집중 호흡 상중을 익힌 것과 다름없는 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토우지는 그렇게 곧바로 선별시험에 참가하게 되었고 낡은 일륜도 한 자루를 가지고 순식간에 시험장에 있는 모든 오니들을 전부 다 배워버렸죠. 그 뒤 수많은 헐떡이지 않고 우부야시키 남매에게 다가가 내가 원하는 방식의 무기를 만들어 달라며 초안을 알려줬고 그 뒤 삼절곤의 형태와 칼 형태의 일륜도 무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토우지는 자신의 세계에서 주술사 킬러로 살아갔지만 악당이 아닌 자까지 처치해야 하는 상황이 항상 있었기에 찝찝하기도 했는데 오니들은 인간들을 잡아먹는 존재라는 것에 죄책감 없이 마구 죽였고 토우지는 애초에 이런 세계에서 자신이 태어났다면 꽤나 대우를 받았을 거란 생각을 했죠. 한편 탄지로는 아이들이 행방불명 된다는 어떤 저택으로 들어가 있었고 그곳에 있던 우두머리 쿄우가이를 마주쳤는데 쿄우가이는 방을 바꾸는 혈기술과 원거리로 날리는 참격으로 탄지로를 매우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탄지로는 저 혈기술 때문에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다며 부들거리고 있었는데 그때 어이 애송이 뭐하고 있냐? 라고 하며 토우지가 저벅저벅 걸어왔죠. 쿄우가이는 한 마리가 더 늘었다고 해도 자신의 혈기술이 있는 한 문제가 안 된다며 이리저리 참격을 날렸는데 토우지는 빠른 몸놀림으로 여유롭게 그 참격들을 피해버렸고 쿄우가이는 열이 받아 방을 바꾸며 혼란을 주려고 했는데 토우지는 방이 뒤바뀌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쿄우가이에게 접근했고 그대로 삼줄곤을 휘둘러 쿄우가이의 머리를 날려버렸습니다. 탄지로는 토우지의 압도적인 스피드에 넋을 잃었고 토우지는 어이 애송이 다음 어디냐? 무잔이란 녀석은 좀 더 강했으면 좋겠네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편에서는 주술의 전은 빌런이었던 토우지가 귀칼에서는 선역이 되어 탄지로 남매와 함께 움직이며 유대를 쌓는 것을 그려볼까 해요. 아무래도 토우지는 가문의 멸시만 아니었더라도 충분히 삐뚤어지지 않았을 인물이라고 생각해 나름의 서사를 넣어봤습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2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